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추격받는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여기 한국에 온 몽골 여성이 있는데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 한 편 봤다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화면 속 한국인들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는데요. 왜 이렇게 익숙하지? 외국인데 왜 우리 동네 사람 같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잠도 안 자고 한국어 공부에 미쳐버렸고 6개월 만에 한국인도 놀랄 수준이 되었다는데요. 결국 서울대학 교수 앞에서 발표까지 하게 된 그녀. 교수와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 박수치며 눈물 흘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갑자기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까요? 제 이름은 벨키라 테사네예요. 24살이죠. 2년 전 울란바토르의 어느 겨울밤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 편만 보려고 했는데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화면 속 인물들이 움직일 때 저는 압도적인 친숙함을 느꼈어요. 어른들을 대하는 공손한 태도, 가족 모임의 따뜻함, 우정이 흐르는 리듬. 모든 것이 깊숙이 익숙했죠. 마치 이웃들이 외국어를 연기하는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창밖 겨울 어둠이 짙어지는 동안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졌죠. 16번째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살아본 적 없지만 어쩐지 알아보는 삶의 기억처럼요. 다음날 아침 부엌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과 한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동작을 멈추고 고대의 지혜가 담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고려시대 때 우리 민족들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단다. 가문 간 혼인도 있었고 문화교류도 활발했지. 아마 너희 세대가 그 오래된 유대를 다시 살려내야 할 운명인가 보구나. 할머니의 말씀이 종소리처럼 울렸어요. 그날 오후부터 집요한 연구가 시작됐죠. 유튜브가 제 대학이 되었습니다. K-팝이 귀를 채웠고 요리 영상들은 낯선 음식들을 가르쳐줬으며 한국어 강의가 반복 재생됐어요. BTS가 다이내미트를 부르는 걸 처음 들었을 때 한국어 음절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정식 한국어 수업에서 나왔어요. 문법 구조가 몽골어와 완벽히 일치했죠. 선생님이 놀라움으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벨키라, 당신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한국어가 당신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군요. 한 달 후, 서울의 집이라는 한식당을 방문했어요. 떡볶이가 도착했을 때 빨간 소스가 반짝였죠.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첫 입에 눈물이 났습니다. 매워서가 아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재회 때문이었죠. 마치 여러 생애에 걸쳐 이 맛을 그리워했던 것처럼요. 주인 할머니가 제 눈물을 보셨어요. 괜찮아요? 너무 매워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네요. 얼마나 배웠어요? 한 달 정도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죠. 요즘 몽골 젊은이들 많이들 당신처럼 한국을 사랑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한글 간판들로 장식된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취미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뭔가 심오한 것을 상징했죠. 어쩌면 제 운명 그 자체일지도요. 한국어를 제대로 마스터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 거랍니다. 그날 밤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깨어났습니다. 대학 수업 가는 버스 안에서 한글 카드를 외웠죠. 점심시간엔 한국 유학생들이 모이는 카페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지라는 친구를 만났던 게 전환점이었답니다. 서울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해줬습니다. 와, 발음 좋은데요? 몽골 사람이에요? 우리는 친구가 됐어요. 민지는 매주 저와 만나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저는 그녀에게 몽골 문화를 소개했죠. 어느 날 민지가 물었습니다. 벨키라, 왜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가본 적 없는 집이지만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해요. 어떤 연결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눈에 띄게 들었어요. 토픽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한국 대학에 입학하려면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했어요. 가족들은 걱정했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거든요.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거기서 진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겨울이 다시 왔어요. 정확히 1년이 지났죠. 토픽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문제지를 받자마자 마음이 차분해졌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지난 1년의 노력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외웠던 단어들, 민지와 나눴던 대화들,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들. 모든 것이 제 손끝을 통해 답안지에 옮겨졌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토픽 4급이었습니다. 한국 대학 입학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모두가 환호했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자랑스럽구나, 딸아.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네가 옛 연결고리를 이어가는구나. 그날 밤 다시 혼자가 됐을 때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같은 별들을 보고 있겠죠. 그 생각이 저를 위로했어요. 거리는 멀지만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곧 저도 그곳에 있을 거라는 것.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걷는 꿈, 한강 다리를 건너는 꿈, 카페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하는 꿈.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룰 미래였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대학교 정보를 수집하고 장학금을 알아보고 비자 절차를 공부했습니다. 복잡했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민지가 많이 도와줬죠. 서울에서 보자, 벨키라. 꼭 이뤄질 거야. 그녀의 말이 큰 힘이 됐답니다. 그렇게 일장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요. 그날 밤 링크를 클릭했던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요. 한국으로, 제 운명으로, 진짜 제 자신을 향해서요. 저는 본격적인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반에 등록했어요. 교실에는 저와 같은 또래 학생 20명이 있었는데 모두 똑같이 단호한 눈빛을 가지고 있더군요. 첫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나요? 대답은 제각각이었죠.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려고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한국은 제게 영혼의 고향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마치 아주 오래된 뭔가를 기억해내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 언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옆자리에 앉은 채채그라는 학생이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저도 정확히 똑같이 느껴요. 한국 사람들은 제 친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죠.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카페에 모여서 오직 한국어로만 대화했어요. 한 달 만에 우리는 일상생활에 대해 거의 전부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꿈도 한국어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설정을 한글로 바꿨죠. 어린 시절부터 몽골어로 써오던 일기장이 이제는 한국어 글자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집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정신없이 봤어요. 부모님도 결국 저와 함께 시청하게 되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놀랍도록 비슷하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중시하는 것, 예의를 차리는 것, 모두 똑같아. 그해 겨울에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어요. 6개월 공부한 끝에 4급을 땄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죠.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너만큼 빨리 발전한 사람은 없었어. 1년 안에 6급까지 갈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격렬하게 썼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에 갈 거야.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내 삶을 만들 거야. 한국은 나의 운명이야. 퇴개월 후 선생님이 한국 문화축제를 알려주셨어요. 토요일 아침에 도착했을 때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젊은 몽골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블랙핑크 안무를 공연했고 군중들은 완벽한 한국어로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에너지가 전기처럼 흘렀죠. 국경을 초월하는 문화적 사랑을 축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식 판매대에서 저는 떡볶이를 먹으려고 30분을 기다렸어요. 옆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죠. 저게 맛있니? 손녀가 자꾸 사달라고 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입 드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아이고, 매운데 계속 먹게 되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제 열정을 공유하는 수많은 젊은 몽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 것과 똑같이 울렸답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친구가 물었어요. 벨키라, 정말 한국에 갈 거야?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떡볶이를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쫄깃한 떡의 식감이 입안에서 춤을 췄죠. 축제장을 가득 채운 한국 음악 소리,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 모든 열정. 그것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너는 할 수 있어. 한국은 네가 가야 할 곳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제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꿈만 꾸는 소녀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죠. 한국어 공부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등굣길에는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어 교재를 펼쳤어요.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한국 사람들과 언어 교환을 했죠. 주말에는 한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채채구와 저는 서로를 밀어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얼마나 공부했어?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물었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우리 함께 한국에 가자.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죠. 제 한국어 실력은 놀랍도록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로 복잡한 생각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자막이 필요 없었죠. 한국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벨키라,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믿기지 않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한국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이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가을이 왔어요. 나뭇잎이 황금빛으로 물들던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5급에 도전했죠. 시험장에 앉아 문제를 풀면서 저는 차분했어요. 한국어가 이제는 제게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언어처럼 자연스러웠죠.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5급을 넘어 6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이었죠.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 한국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축하했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정말 한국에 가고 싶다면 아빠가 도와줄게.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 딸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한국에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더 이상 제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 모두가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지지가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으로 날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대학교에 지원하기로 한 거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대학교 웹사이트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화면에 떠오르는 캠퍼스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안에서 공부하는 제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공 비결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 지식을 몽골로 가져와서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었죠. 삼성, 현대, LG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한 단어, 한 문장마다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썼죠. 저는 한국과 몽골이 형제국가라고 믿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맞는 표현일까? 너무 감상적인가? 하지만 제 진심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함으로써 저는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천년 동안 존재해온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떨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꺼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세 분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 한국 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한국 대학교? 네,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즘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어 실력이 있으면 좋은 기회가 많을 거야. 정말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동의해 주시다니.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네가 행복한 걸 해라, 벨키라.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눈물을 참고 계시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벨키라, 이리 와봐. 벨키라, 이 거실로 갔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았죠. 한국 가려고 한다며.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한동안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어요. 긴장되어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러시아어를 배웠지. 그게 성공의 길이었어. 내 아버지 세대는 영어를 배웠고 이제 너희 세대는 한국어를 배우는구나. 할아버지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회상하시는 것처럼요. 세상이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실망하신 걸까요? 화가 나신 걸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화나셨어요? 아니야, 얘야. 화난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지.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응답하라 1988을 함께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점점 앞으로 몸을 숙이시더니 화면에 집중하셨죠. 한 장면이 나왔어요. 전통적인 가족 저녁 식사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상머리에 앉고 어머니가 음식을 나르고 아이들이 공손하게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우리랑 똑같네.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 풍습이랑 똑같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느낀 걸 할아버지도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드라마는 계속 흘러갔지만 할아버지는 화면을 보지 않으셨어요.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죠. 벨키라야. 네, 할아버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고려와 깊은 교류를 했었지. 서로 결혼도 하고 문화도 나눴어. 어쩌면 그 기억이 우리 피에 남아있는지도 몰라. 할아버지 말씀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쩌면 너희 세대가 그 오래된 연결을 되살리라고 태어난 건지도 모르겠구나.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시는 거였어요. 단순히 허락이 아니라 진짜 이해였죠.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벨키라, 나한테 한국어 좀 가르쳐 줄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한국어를요? 그래, 배우고 싶어. 왜요?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집에 전화할 때 한국 친구들하고 한국어로 얘기하잖아. 그때 소외감 느끼고 싶지 않아서. 내 손녀 인생에서 제외되고 싶지 않거든. 목이 메었어요. 73살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할아버지께 한국어를 가르쳐드렸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따라하셨어요. 발음이 어눌했지만 열심히셨죠. 안녕하세요. 아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셨어요. 다음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이것도 어려워하셨어요. 받침 소리가 몽골어에는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거의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해요. 할아버지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죠.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를 가르쳐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였거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벨키라, 사랑해. 숟가락을 놓았어요. 할아버지를 쳐다봤죠.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눌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무한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품에서 오래오래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우리 손녀 한국 가서 꿈 이루렴. 네, 할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성공이 뭐냐? 그냥 행복하렴.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야.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가족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어디로든 갈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것을요. 대학 지원서를 제출하는 날 온 가족이 컴퓨터 앞에 모였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모두요. 제출 버튼 위에 마우스로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벨키라. 클릭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응원해. 엄마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힘내라, 손녀. 할아버지가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화이팅! 미소가 번졌어요. 할아버지가 화이팅도 배우셨던 거예요. 클릭했습니다. 제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의 사랑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캠퍼스를 걷는 모습,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을요. 운명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온 가족이 달려왔어요. 한국대학교에 붙었어요. 우리는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았고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셨죠. 내 손녀는 정말 대단해. 출발 전날 밤 가족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전통 음식들을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 못 먹어. 오늘 밤 실컷 먹어라. 아버지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살아도 네가 몽골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라. 할아버지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오래된 나침반이 들어있었죠. 내가 젊었을 때 사용했던 거야. 네가 길을 잃으면 이게 방향을 알려줄 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방향은 언제나 네 마음속에 있단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울란바토르가 아래로 작아지면서 저는 속삭였어요. 잠시 안녕 몽골. 성공해서 돌아올게. 4시간 후 우리는 착륙했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여기 왔어. 내가 꿈꿔왔던 나라에.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저는 얼굴을 창문에 붙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차들. 드라마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서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무리지어 모여 수다를 떨고 웃고 있었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가 정말 외국일까? 모든 게 친숙했어요. 마치 아직도 몽골에 있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근처 식당을 방문해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학생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몽골이요. 오늘 도착했어요. 아, 한국말 정말 잘하네요. 아주머니는 반찬을 더 주셨죠. 몽골 학생들 많이 와요. 다들 예의 바르고 친절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국에 온 것 같지 않아.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제 운명을 따르고 있어요. 첫 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캠퍼스 곳곳을 탐험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향수병이 몰려왔어요. 몽골의 넓은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포옹이 그리웠고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그리웠죠. 어느 날 저녁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있을 때 룸메이트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부산에서 온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죠. 향수병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가족들이 그리워요. 이해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 집을 떠났을 때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줬고 저는 몽골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에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첫 강의는 한국 문학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을 때 제 심장이 콩쾅거렸죠.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할 김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모든 단어를 흡수했어요. 교수님은 고전소설부터 현대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셨죠. 저는 열심히 노트를 필기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학생, 잠깐만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했나요? 몽골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한국어 실력이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드라마가 좋은 선생님이었군요. 앞으로 수업에서
여러분의 독특한 관점을 기대하겠어요. 외국 학생의 시각은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여기 속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다르다는 사실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캠퍼스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테리아에서 아침을 먹고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했죠. 저녁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남학생이 다가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펼쳤어요. 잠시 후 그가 말을 걸었죠. 혹시 김 교수님 한국문학 수업 듣나요? 네,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같은 수업 듣거든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몽골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어요. 그도 문학을 사랑했고 작가가 되고 싶어 했죠. 왜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의 열정, 문화의 아름다움,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열정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정말 열정적이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울의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고 좋아하는 식당들을 찾았고 캠퍼스의 숨겨진 장소들을 발견했죠. 하지만 여전히 때때로 고향이 그리웠어요. 어느 주말 저는 홀로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죠. 몽골의 초원에서 이 거대한 도시까지 정말 먼 여정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켰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짜 방향은 언제나 네 마음속에 있단다. 제 마음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았어요. 제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향해, 새로운 배움을 향해, 새로운 저 자신을 향해서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잘 지내니?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성장이란다. 힘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는 거야.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다. 여기 한국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신나. 한 달이 흘렀어요. 저는 동아시아 역사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날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은 고려 왕조와 몽골 제국의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귀를 쫑긋 세웠어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죠. 많은 사람들이 몽골과 고려의 관계를 단순하게 봅니다. 그저 침략과 지배로만 생각하죠.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실자는 훨씬 복잡했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화면에 옛날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눈이 커졌죠. 두 나라는 혼인 동맹을 맺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려 왕실과 몽골 황실은 친척이 되었죠. 토함을 듣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하면서 그림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몽골 옷을 입은 고려 귀족들이 보였어요. 고려 한복을 입은 몽골 공주도 있었죠.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우리는 1000년 전에 형제였단다. 이 고려는 몽골 제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단순한 속국이 아니었죠. 파트너였답니다. 저는 공책에 열심히 메모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유사성, 문화적 공통점들. 이것들이 이 시기에 더욱 깊어졌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죠. 최근 유전학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몽골인이 알타이 민족이라는 공통조상을 가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저는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꼭 여쭤보시고 싶었죠. 교수님, 저는 몽골에서 온 학생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강의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교수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벨키라 씨죠. 몽골과 한국은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최근 연구들이 상당한 유전적 유사성을 보여주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유전적 연결고리를 찾아봤죠. 문화적 공통점도 조사했습니다. 책더미가 제 앞에 쌓여갔어요.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도서관 불빛만 환하게 빛났죠. 저는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일주일 후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싶은 학생 있나요? 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죠. 제목은 한국과 몽골, 천년의 형제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고 자료를 정리했어요.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발표 당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돼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죠. 학생들 앞에 섰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작해야 했죠. 저는 몽골에서 온 벨키라 테사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죠. 오늘 우리 민족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구와 첫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언어 구조의 유사성이 나타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죠. 몽골어로 아버지는 아부예요. 한국어와 비슷하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애지입니다. 발음이 닮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문화적 가치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두 민족 모두 가족 중심이에요. 어른을 존경하는 전통도 같죠?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명절에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똑같답니다. 요리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만두, 국수, 고기 요리들이 나타났죠.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설지 않았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죠.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유전학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래프와 지도가 화면에 떴죠. 최근 DNA 연구에서 한국인과 몽골인이 상당한 유전적 유사성을 보인답니다. 제 손가락이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정말로 먼 옛날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적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고려시대 그림들, 몽골 제국시대 기록들이 지나갔어요. 혼인동맹을 통해 우리는 문자 그대로 가족이 됐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죠.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의 사위였습니다. 그의 아들 충선왕은 몽골 황실의 손자였죠.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의 깊은 연결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천년 전 형제, 오늘도 형제. 발표를 마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그러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크고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섰어요. 교수님도 박수를 치셨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남학생이 다가왔어요. 발표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 몽골 친구들이 왜 우리랑 비슷한지 이해가 돼요. 여학생도 왔죠. 저도 몽골 여행 가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먼 친척들을 만나러요.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벨키라 씨. 이런 연구를 계속 이어가세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었어요. 학생들이 인사했죠.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 전화했어요. 밤이 깊었지만 꼭 말씀드려야 했죠. 할아버지, 오늘 발표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형제였다는 걸 모두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먹이고 계셨죠. 그래, 내 아이야. 눈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1000년 전에 가족이었단다. 그리고 오늘도 가족이지. 제가 그 오래된 유대를 다시 이어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도 울었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요. 자랑스럽구나, 벨키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두 민족의 다리가 되고 있구나.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곳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곳도 제 집 같았죠. 책상 위 사진을 봤어요.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몽골 초원이 배경이었죠. 이제 그 초원과 이 도시가 연결된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오늘 발표가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 교수님의 칭찬, 친구들의 미소가 생각났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여기 온 건지요. 단지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연결을 다시 찾으러 온 거였죠. 1000년 전 형제들의 이야기를 되살리러 온 거였어요. 미소 지으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웃고 계셨죠. 고려시대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이 함께 춤추는 모습도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 연구를 계속하기로요. 한국과 몽골의 깊은 유대를 더 파고들기로 했죠. 제가 그 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아주 큰 변화를 느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문득 깨달았죠. 제가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몽골어로 번역하지 않고요. 벨키라, 너 이제 완전 한국 사람 같아.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 안 그리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요. 그립죠, 당연히요. 하지만 이곳도 집처럼 느껴져요.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떻게 두 곳이 다 집일 수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몽골 사람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처럼도 느껴져요. 이상하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해서요. 저는 누구일까요? 몽골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둘 다였어요.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 IT 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어요. 면접날 저는 긴장했죠.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임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몽골에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이제 제 제2의 모국어가 되었어요.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몽골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에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운명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또 다른 걸 발견했죠. 한국 직장 문화가 몽골과 너무 비슷했어요. 팀워크를 중시하는 것, 선배를 존중하는 것, 회식 문화까지요. 처음엔 낯설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팀장님이 물었어요. 벨키라 씨, 적응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전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놀랐어요. 몽골 직장과 거의 똑같거든요. 팀장님은 웃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뽑은 거예요. 두 문화를 다 이해하니까요. 그해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문화교류 행사였죠. 저는 팀을 이끌어러 패션쇼를 기획했어요. 몽골 전통 의상, 델과 한국 한복을 융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힘들었어요. 밤 늦게까지 작업했죠. 하지만 즐거웠어요. 제가 두 나라를 연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F날이 왔어요. 무대에 서서 저는 설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 디자인이 아니에요. 관객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이건 우리 두 민족의 천년 연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모델들이 무대를 걸었어요. 델의 우아한 선과 한복의 아름다운 색이 어우러졌죠.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쇼가 끝난 후 한 기자가 다가왔어요.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나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했어요. 저는 몽골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됐죠. 이건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점이에요. 저는 두 문화를 다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블로그에 긴 글을 썼어요. 한국과 몽골은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글은 1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감동적이에요. 몽골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저도 몽골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역할이 뭔지요.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달이었어요. 졸업이 다가왔어요.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했죠. 몽골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한 건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은 젊은 몽골 사람들이 제게 연락했어요. 조언을 구하면서요. 어떻게 한국 유학을 준비했어요? 장학금은 어떻게 받았어요? 한국어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성껏 답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걸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주말마다 멘토링 세션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에서요. 처음엔 3명이었어요. 한 달 후엔 10명이 됐죠. 석 달 후엔 20명이 넘었답니다. 여러분, 저도 4년 전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저는 매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꿈만 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꿈이 더 컸어요. 그 학생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요.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 몽골 문화교류 단체를 만들었어요. 작은 조직이었지만 열정은 컸죠. 첫 번째 큰 행사는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유학 설명회였어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왔답니다. 무대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니 떨렸어요. 여러분, 저는 4년 전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국을 꿈꿨죠.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감사해요. 제 꿈을 다시 믿게 됐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께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큰 행사를 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랑스럽구나, 벨키라. 네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구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문화 특집 프로그램이었죠. 촬영날, 진행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꿈은 뭔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몽골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두 나라는 정말 특별한 연결을 갖고 있거든요. 어려움은 없었나요? 근다면 도왔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움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문화가 너무 비슷해서요. 하지만 책임감은 커요. 두 나라를 다 잘 대표해야 하니까요. 두 정체성을 다 존중해야 하니까요. 그게 제가 기꺼이 지는 무게예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몽골에서도 한국에서도요. 당신 덕분에 몽골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는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오가며 살아요. 한국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문화교류단체도 운영하죠. 매일 저는 젊은 몽골인들이 한국 꿈을 이루도록 돕고 한국인들에게 몽골의 풍부한 유산을 가르쳐요. 가끔 늦은 밤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나침반을 꺼내요. 이제 방향을 찾는 데는 필요 없어요.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니까요. 저는 두 곳에 동시에 속해요. 저는 벨키라 테사네예요. 몽골 사람이자 한국 사람이죠. 고대와 현대를 잇는 사람이에요. 결코 분리되지 않았던 두 땅의 딸이랍니다. 우리 민족은 1000년 전에 형제였어요. 오늘도 형제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앞으로 1000년 더 형제로 남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옳았어요. 이건 제 운명이었어요. 두 나라를 잇는 거요. 오래전 끊어진 줄을 다시 묶는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두 언어로 생각해요. 두 문화로 느껴요. 두 마음으로 사랑해요. 이게 약점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제 가장 큰 강점이에요. 저는 달이에요. 살아있는 달이죠. 그리고 저는 이 역할을 사랑합니다.